이번 시간에는 이런 분산 분석을 할 때 등분선 과정이 충족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등분선 과정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운 포시대 방법과 웰츠 검증을 써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경우, 즉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방법, 즉 사후 분석을 어떠한 사후 방법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크게 바로 등분산 과정이 충족이 되지 않고 사례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인데 게임즈 하웰이라든지 듀넷이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죠. 타마드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하나, 둘,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이것도 설명이 됐었는데 바로 이 부분 설명인데 게임즈 하웰과 듀넷과 타마드 방법,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즈 하웰, 그리고 게임즈 하웰과 타만의 투 방법, 그 다음 듀넷 T3,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즈 하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례수가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최소 5명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하지만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투스웨이커라든지 듀넷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15명보다 작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개방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5명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5명 이상이면 적합하다라고는 하지만 요 결과 보면 약간 상충되는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5명 이상이면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15명은 좀 넘는 요게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학자 같은 경우는 5명보다 작으면 개방적이 돼요. 아주 개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 간 분산의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은 제1종 오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1종 오류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연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즈 하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각값이 매 비교 대상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기각값이 단순 비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각값을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로버스트하다, 거의 믿을만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저희가 나타난 결과에는 신체 발달 수준에 대해서 걷기와 에어로빅과 운동 경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를 평균을 이렇게 내보시면은 걷기, 에어로빅, 운동 경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차이를 보면은 1.966이 차이가 나고, 걷기와 운동 경기는 6.550, 에어로빅과 운동 경기는 약 4.832가 나타나요. 자, 이럴 경우에 저 조합, 단순 비교죠. 페어와이즈 컴패리슨이라고 그러는데, 저 단순 비교를 할 때 과연 저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일단 요 조합을 배열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바로 독립해본 T검증을 하는 겁니다. 독립해본 T검증을 하면 요 T값이 나오겠죠. 에어로빅과 걷기는 1.819, 운동 경기와 걷기는 12.282, 운동 경기와 에어로빅은 4.423. 저런 식으로 T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게임즈 하웰 방법인데, 이 T값으로 나타난 이 통계치를 뭘로 비교하느냐? 바로 게임즈 하웰에 나타나는 기각값과 비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게임즈 하웰 같은 경우는 이 스튜던타이즈 렌지 테이블이라고 해서 보통 스튜던트 범위표라고 그러는데, 저 테이블을 씁니다. 저 테이블을 쓸 때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도가 필요해요. 자유도가 필요한데 그 자유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저게 뭐냐면 각 집단의 사례수와 각 집단의 분산을 고려해 가지고 자유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어로빅과 걷기에서의 자유도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자유도가 약 49.547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운동 경기와 걷기의 자유도를 살펴보면은 약 1200 정도 나타나죠. 자유도가. 그리고 운동 경기와 에어로빅까지의 관계를 보면은 자유도가 약 6.468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시면은
에어로빅과 걷기 같은 경우는 이 스튜던트 범위표를 봤을 때 지금 자유도를 40으로 봤습니다. 49.547이 나타나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40으로 봤어요. 그리고 1200은 약간 무한대로 봤고요. 그 다음에 6.468은 6으로 했을 때 값을 보면은 요게 밑에 나오는 기가값이에요. 기가값 2.432, 2.340, 3.060 저게 바로 게임즈 하월에서 쓰이는 기가값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T값은 바로 이 단순 효과로 봤을 때 독립표본 T 검증을 했을 때 나타나는 T값이에요. 그래서 요 T값과 요 기가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에어로빅과 걷기 같은 경우는 기가값이 훨씬 커요. 통계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값이 그러니까 대항가설 리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운동경기와 걷기 그리고 운동경기와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통계치가 훨씬 더 큽니다. 통계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영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영가설과 대항가설이 채택가설은 영가설, 대항가설 나오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P가 0.01보다 작아요. 0.01 수준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P 값은 0.01보다 작다고 나타나는데 이걸 보다 엄밀하게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보통 그 디폴트로 0.0으로 봤을 때 이 걷기와 운동경기 에어로빅과 운동경기 요 둘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사회 같은 경우는 그 등분산 과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사후 분석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분산 과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사후 분석을 하느냐 상당히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즈 하웰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게임즈 하웰 검증에 대한 그 단순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